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을 상상해보세요. 따르르릉 알람 소리에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입안은 텁텁하고 몸은 천근만근이죠.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은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술 떠야겠다. 냉장고를 열어 어제 먹다 남은 생선 조림을 꺼내고 보글보글 찌개를 데웁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한 점을 따뜻한 밥 위에 올려 입안 가득 넣을 때의 그 행복.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지하며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칩니다. 든든하게 먹었으니 오늘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맛있게 드신 그 물고기 한 점 때문에 당신의 몸속 장기들이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65세 박철민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철민님은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죠. 매일 아침 생선 요리를 즐겨 드셨고 주위에서도 단백질 섭취 잘하시네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좀 짜게 먹었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피곤함은 갈수록 심해지고 소변에서는 거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철민님은 의사 선생님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철민님, 콩팥 기능이 이미 절반 이상 망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드셔온 식습관이 독이 된 것 같네요. 철민님은 억울했습니다. 아니, 몸에 좋다는 생선을 매일 챙겨 먹었는데 대체 왜요? 문제는 우리가 보양식이라고 굳게 믿고 먹었던 특정 물고기들이 60세 이후에 노화된 우리 몸에는 치명적인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3년간 조용히 일하던 콩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몰랐던 이것 때문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과 콩팥 속에서는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60세 이후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물고기 4가지를 모른 채 식탁에 올리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 식탁 위에 어떤 물고기가 우리 몸을 망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왜 우리가 즐겨 먹던 물고기들이 60세 이후에는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엔진인 장기들도 조금씩 지치기 마련이죠. 특히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천연 필터, 바로 콩팥이 문제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콩팥의 여과 기능은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콩팥 필터가 하나둘씩 막히고 죽어가는 것과 같은데 문제는 이게 통증이 없어서 별표, 침묵의 살인자 별표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물고기들은 우리 혈액을 꿀처럼 걸쭉하게 만들고 지친 콩팥에 과부하를 줍니다. 여러분, 평소에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하면서 진통제부터 먼저 찾으시죠. 혹은 커피 없으면 정신이 안 든다. 빈속에 커피부터 들이켜시진 않나요? 이런 습관들이 생선의 특정 성분과 만나면 그야말로 몸속에 독소 폭탄을 던지는 꼴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별표 대형 어류의 중금속 별표입니다. 바다의 포식자라 불리는 커다란 물고기들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놈들은 바다 밑바닥의 수은과 중금속을 차곡차곡 몸에 쌓아둡니다. 젊을 때는 간에서 어느 정도 해독이 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수은이 배출되지 않고 뇌와 신경계에 쌓여 치매나 마비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네 하시는 게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별표 염장 생선의 나트륨과 보존제 별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입맛 없을 때 짭조름한 자반고등어나 젓갈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 하시죠. 생선은 몸에 좋으니까 괜찮아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짠 기운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혈관이 팽창하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콩팥 필터에 모래알을 집어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결국 필터가 찢어지고 단백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별표 양식 민물고기의 항생제 잔류물 별표입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좁은 양식장에서 키워진 일부 민물고기들은 병을 막기 위해 엄청난 양의 항생제를 먹습니다. 이걸 우리가 섭취하면 우리 몸의 유익균이 죽고 면역력이 바닥을 칩니다. 감기가 안 떨어지고 상처가 자라나무는 이유, 혹시 어제 먹은 매운탕 때문은 아닐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별표 튀긴 생선에 산패된 지방 별표입니다. 기름에 바짝 튀긴 생선 껍질, 고소하고 맛있죠. 하지만 고온에서 튀겨진 생선 지방은 독성 지방으로 변합니다. 이 지방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아이고, 뒷목이야 하고 쓰러지시는 분들, 평소 튀긴 음식을 너무 즐기신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도 멀쩡했다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한계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절대 티를 내지 않습니다. 75세 김순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생선이 보약이지 하시며 매일 짠 생선구이를 드셨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몸이 안 움직여 응급실에 실려 가셨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설마 내가 먹는 생선이 그렇게까지 위험할까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니 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례는 별표 72세 이영자님, 가명 별표의 이야기입니다. 영자님은 평소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하셨어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는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시고는 매일 점심마다 자반고등어나 굴비를 노릇하게 구워 드셨죠. 짭조름한 생선살을 밥에 올려 먹는 게 영자님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압이 무려 190까지 치솟아 있었고 콩팥 수치는 정상인의 30%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죠. 어르신, 평소에 짜게 드셨나요? 영자님은 억울했습니다. 아니요, 저 생선 위주로 아주 건강하게 먹었는데요. 알고 보니 영자님이 매일 드신 별표 염장생선 별표의 나트륨이 콩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영자님은 결국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지금도 그때 그 고등어가 독이었을 줄이야 하며 후회하신답니다. 두 번째는 별표 68세 최명호님, 가명 별표의 사례입니다. 명호님은 민물고기 매운탕 매니아셨어요. 친구들과 낚시를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며 맥이나 가물치 요리를 즐겨 드셨죠. 민물이 기력 보강의 최고지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부에 원인 모를 두드러기가 나고 심한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5배나 높게 나왔어요. 원인은 다름 아닌 민물고기의 잔류에 있던 항생제와 기생충 때문이었습니다. 간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거죠. 명호님은 좋다는 보양식 찾아 먹다가 오히려 몸을 다 망쳤다며 지금은 생선 근처에도 안 가신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이거 여러분도 아침마다 혹은 점심마다 하고 계시죠? 그저 맛있어서 혹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식탁에 올렸던 그 물고기 한 점이 누군가에게는 응급실행 티켓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회복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과 간은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중에 투석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겁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의 식탁이 지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냉정하고
과학적으로 따져볼 시간입니다. 옛날엔 먹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난리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우리 몸의 노화시계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네프론이라는 아주 미세한 혈관 뭉치들이 있습니다. 콩팥 하나당 약 100만 개씩 들어있는 이 솜사탕 같은 필터들이 우리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죠. 그런데 슬프게도 40대부터 이 필터가 하나씩 죽기 시작해서 60세가 넘으면 자연적으로 25에서 30%가 사라집니다. 남은 필터들은 죽은 친구들 목까지 하느라 이미 과부하 상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물고기들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수은과 중금속의 축적입니다. 참치나 상어 같은 대형 어류에 들어있는 메틸수은은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요. 60세 이후엔 체지방 비율이 늘어나는데 이 수은이 우리 몸속 지방과 뇌세포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습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혈중수은 농도가 높을수록 콩팥 여과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뇌로 가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 치매 위험을 높이고 콩팥으로 가면 필터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죠. 둘째, 별표 혈관의 꿀물 현상 별표입니다. 염장 생선의 과도한 소금기는 혈액 속으로 들어가 수분을 잔뜩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 벽을 세게 때리는데 이게 바로 고혈압이죠.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노년기 고혈압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을 터뜨리거나 콩팥 필터를 찢어버리는 직접적인 흉기가 됩니다. 혈액이 끈적한 꿀처럼 변해 순환이 안 되니 장기들이 산소 부족으로 하나둘 괴사하는 겁니다. 셋째, 침묵의 진행성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인데요. 간이나 콩팥은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어디 아픈 데 없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필터가 하나씩 죽어가서 10년이 지나면 전체의 75%가 사라지는데 우리는 그저 오늘따라 좀 피곤하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의 식탁은 젊었을 때처럼 마드로만 채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몸의 지친 장기들을 보호하는 방어기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콩팥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걱정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작은 습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콩팥과 혈관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친 장기를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기상 직후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나 차가운 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밤새 우리 몸은 노폐물을 거르느라 혈액이 아주 걸쭉해져 있습니다. 이때 미지근한 보리차를 8분 동안 천천히 마셔보세요. 컵으로 한 잔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리차는 혈액 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콩팥의 부담을 줄여주는 최고의 천연 해독제랍니다. 두 번째는 별표 저염 식단으로의 전환 별표입니다. 생선을 아예 안 먹을 순 없죠. 대신 자반고등어처럼 소금에 절인 생선은 피하시고 생물 생선을 사서 조리하세요. 만약 짠 생선이 식탁에 올랐다면 물에 충분히 헹구거나 살뜨물에 담가 짠기를 쏙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 요리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는 물에 씻어서 드셔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단백질 섭취의 지혜입니다. 대형 생선보다는 작은 생선, 예를 들어 멸치나 꽁치, 정어리 같은 소형 어류를 드세요. 이놈들은 먹이사슬의 아래쪽에 있어서 중금속 오염도가 훨씬 낮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작은 생선이 60세 이후 건강에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답니다. 실제로 별표 70세 박영수님, 가명 별표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이 40%까지 떨어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아침 보리차와 생선 헹궈 먹기를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최근 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몰라보게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영수님은 이제 아침에 몸이 가뿐해서 살만 난다고 싱글벙글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단한 보약이 몸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마신 물 한 잔, 오늘 식탁에 올린 생선 한 토막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죠. 여러분의 소중한 몸,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아침 무엇을 가장 먼저 드셨나요? 그리고 오늘 식탁엔 어떤 물고기를 올릴 계획이신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습관적으로 먹어온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필터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향한 아주 큰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귀찮더라도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몸을 깨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맵고 짠 음식을 즐기며 콩팥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 투석기계에 몸을 맡긴 채 가족들을 걱정시키는 모습과 건강한 다리로 손주들의 손을 잡고 산책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모습. 어떤 미래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을 만듭니다. 고개 끄덕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